들판 가득 일렁이는 황금 물결. 길었던 여름을 지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나타난 수상한 버스. 빵빵 들판을 가로질러 신나게 달리는데요. 과연 이 버스의 정체는 뭘까요? 99,000제곱미터의 드넓은 대지.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 마늘밭인데요. 한 남자의 등장에 바삐 움직이던 손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죠. 땀 흘려 일한 뒤 즐기는 잠깐의 휴식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이제야 굽은 허리를 펴고 하나둘 모이는데요. 차례차례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새참. 나쁜 많이 먹으면 저기 거시기 많이 먹으라고 안 했어. 흔히 후루룩 말아낸 국수나 빵을 먹는 줄 알았는데 이토록 푸짐한 뷔페라니. 제가 알던 새참 맞나요? 조금만 주세요. 이것만요? 잘해왔네. 잘해보셨어. 아 글쎄 말이야. 아 오늘 그냥 배꼽에 하한이 없잖아. 진짜 부재 갖고 왔네. 람벨람벨하게 맛있게 잘했다고. 보면 알아. 돼지만 많이 먹으니까. 저리 가서 앉으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의자와 테이블은 없지만 엉덩이 닿은 곳 어디라도 식당이 되는데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어르신 취향 저격 제대로 했습니다. 이거요. 따봉? 명하면 이따 갈 때 주고 가셔. 왜요? 이제 다음이라도 밥 시켜다 먹으려면 전화. 식사 잘하셨어요? 식사 잘하셨어요? 예. 어른이들은 조금 들어야지. 그럼요. 그래서 밥도 그래서 제가 되게 안 한 거예요. 약간 집착하게 한 거예요, 밥이요. 어떠셔요, 밥이요? 괜찮으셔요? 예. 예. 손님 취향까지 분석한 서비스 덕분에 지역에선 이미 유명 인사라는 남자. 밥 사장님. 아, 밥사님. 예. 돈 진짜 많이 버셨어요? 진짜 많이 번대요. 어. 돈이 그냥 얼굴이 막 붙었는데 뭘.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돈 많이 버셨다고 하는데. 아이고, 많이 벌게 뭘 그냥 먹고 살 만큼 벌지. 뭐 많이 밥 장사에 어떻게 많이 벌 수 있까? 좀 서민갑부 아니세요? 서민 갑부는 뭐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새참 문화까지 바꿔버린 오늘의 주인공 박혜성 씨입니다. 이런 새참 몇 끼로 갑부가 됐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연 매출 좋을 적에는 8, 9억 연. 그러고 보통 평균 아무리 안 돼도 한 7, 8억 이상은 되죠. 포화 상태라는 음식 장사에도 틈새 시장은 있다. 손님을 찾아가는 식당 밥차로 서민 갑부가 된 박혜성 씨의 성공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돈 버는 사람은 있다. 서민 갑부의 가게가 있다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여기가 우리 가게입니다. 연 매출 8억을 버는 혜성 씨의 비법이 모두 모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 여기가 식당이고요. 여기는 주로 일반인보다는 이 근처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많이 하는 공간이고요. 요 뒷부분은 이제 주방 부분이에요. 음식을 해서 나가는. 한 번에 500인분의 국을 끓일 수 있다는 대형 솥과 밥솥. 밥차 음식 대부분이 주방에서 미리 만들어져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수백 명 이상 단체 손님만 상대하다 보니 한 번에 만드는 양도 상상 초월.
다양한 반찬은 기본이라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몇 인분인가요? 420명분이요. 420명이요? 420명분을 지금 혼자 오르신 거예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나오죠. 우선 급한 거, 시간이 흐르는 거, 이런 것도 우선 내가 하는 거예요. 유난히 크고 많은 양의 주방용품과 대용량의 식자재까지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기엔 좁은 주방이라 시간차를 두기 위한 방편인데요. 무엇보다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밥과 국, 메인 메뉴는 늘 직접 만들고 있답니다. 다른 요리는 처음 접해본 건 군대에 가서 치사병 시절에 우리가 급식 한 끼 식수인은 750명 식단 치사장에 있었어요. 그때 처음 접해봤어요. 이건 운명인가요? 밥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했다는 혜성 씨. 덕분에 한 번에 많게는 1,300명에 이르는 초대형 행사까지 문제없이 치러봤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전 7시 30분 직원들의 출근과 함께 본격적인 밥차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혜성 씨 아내 미양 씨까지 손을 보탭니다. 학교 조리원으로 일하는 터라 단체 음식에 남편 못지않은 전문가죠. 내 입에는 좀 싱거워요. 저요? 네. 아, 사장님 잘하시는데 왜? 소금만 조금 넣으면 맛있겠는데. 네, 조금 싱겁습니다. 조금 싱겁죠? 네, 뒷맛은 칼칼하게 맛있는데 약간만, 네, 약간만 더 약간만, 넣어주세요. 조금 더 넣을까? 이거 다 넣을까? 약간만. 예, 하도 싱겁게들 먹으니까 지금은 소금 넣기가 아주 겁난다. 이게 치고 겁나는 게 소금 넣는 게. 간 보시는 거 같이 보세요? 예, 같이. 왜요? 내가 지금 음식을 짜게 먹어요. 아, 짜게 먹어요. 짜고 맵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 맞으면은 가져가면 다 짜다. 음식 맛에 100% 만족은 없다지만 대세를 따라야겠죠. 오늘은 손이 많이 가는 오색전까지 굽느라 유난히 준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흔히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여느 밥차와는 달리 혜성 씨는 주방에서 조리해 배달하는 형태. 준비 시간이 식사 시간의 몇 배로 걸리지만 손님들의 만족도는 큽니다. 그만큼 질 좋은 한 끼를 대접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한 번 인연 맺으면 대부분 단골이 된다는데요. 해마다 하는 행사가 많아요. 이렇게 하루 단일 행사 끝나는 것보다는 뭐 그 횟수, 그 년, 그 월에 되면은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들 이런 걸 많이 치중을 하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여한 과학 행사. 충남 지역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과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축제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의 식사를 위해 밥차가 출동한 것이죠. 혜성 씨는 언제나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세팅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반찬이 몇 가지 정도예요? 7,000원짜리 행사 7가지 정도. 여기서 7가지. 식사를 위한 반찬이 대부분이지만 어느 연령대, 어떤 식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먹느냐에 따라 반찬의 종류와 구성을 달리한답니다. 그런데 세팅을 마치자마자 테이블 정리를 시작하는데요. 이 일도 밥차 서비스의 연장선일까요? 시간도 있고 저기 보듯이 그냥 앉는 자리에서 그냥 먹기 때문에 좀 진열 좀 해주면 학생들 먹기가 편하죠. 드디어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진행 요원 대부분이 학생들이라 또래들이 좋아하는 고기와 소시지 반찬을 넉넉히 준비했는데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문제인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행복합니다. 욕심껏 푸고 있는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학생들을 보니 새벽부터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어느새 줄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혜성 씨 아예 배식까지 직접 합니다. 직접 퍼주세요. 지금 정체가 돼 있잖아요. 저 뒤에 줄이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천천히. 그런데 혜성 씨 손길만으론 좀처럼 줄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이때 급하게 비어있는 테이블 하나를 번쩍 들어 밥차 앞으로 옮기는 혜성 씨.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분주하게 차 안에 있는 뭔가를 밖으로 전달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학생들 도움까지 요청했습니다. 기다리는 줄이 점점 길어지자 내린 혜성 씨의 결단. 또 하나의 배식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혜성 씨 밥차만의 고객 맞춤 서비스라네요. 하나 더 해서 양쪽으로 먹게끔 해요. 왜요? 너무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너무 지겹다. 배식 테이블은 하나가 늘었지만 속도는 3배가 빨라졌습니다. 덕분에 순식간에 줄어드네요. 제한된 시간. 배고픔 속의 기다림은 곤욕일 수밖에 없죠. 오랜 경험이 만든 센스가 지역의 각종 행사 담당자들이 다시 그를 찾는 이유가 됩니다. 맛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제육볶음이 맛있었습니다. 국이 제일 맛있었고요. 짜지 않아서 좋았어요. 국도 괜찮았고 반찬도 짜지 않아서 좋고. 본인이 한 음식이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오늘 몇 인분이라고 하셨죠? 250명 250명이요? 많은 편인가요? 중간 정도요. 중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올린 엄청난 매출. 하지만 혜성 씨가 생각하는 밥차의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식당은 하루 종일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문을 열으면은 9시 반, 10시에 문을 열으면 밤 9시든 10시까지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식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행사 잡히면은 그냥 4시간이면 4시간,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잠깐 하고 나오는 겁니다. 매일 노는 모습만 보는 거죠. 일은 별로 안 하고 쟤는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놀 수 있구나.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일할 때는 하고 놀 때는 놀고 제 주입니다, 그게. 그날 오후 이번 달 거.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치고 많다고 보야죠. 현재로서. 1년 중 최고의 성수기답게 예약으로 꽉 채워진 10월. 비수기가 이제 여기 보이잖아요. 거의 7월 달엔 별로 없잖아. 8월 달도 한 더위에는 행사가 별로 없어요. 이제 말복까지는 일이 없죠.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8월 말 이제 선선한 바람이 조금 불 때부터 일이 들어와서 이제 9월 달 일 이렇게 이제 9월 달 일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외 활동하기 좋은 봄, 가을은 업계에선 손꼽는 성수기인데요.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아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1년 전체를 봤을 땐 날씨 영향으로 자체 휴업하는 날이 많은 상황. 매달 매출이 극과 극을 오갑니다. 하지만 요즘은 매출 정리하는 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죠. 밥차는 지금 4,045만 원 정도. 일주일에 2~3번 밥차만으로 10월 매출이 자그만치 4천만 원 이상.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조그만 것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리 공간이 필요 없이 차에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이제 인원이 뭐 50명에서 100명 정도 소규모 인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가족들이 깰까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는 혜성 씨. 일이 큰 거 있을 때는 꼭 일찍 나가요. 대형 행사를 놔두면 잠이 안 와요. 집에서 뒤척거리는 것보다는 일찍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 하는 게 더 편해요. 밥차를 시작한 후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 대신 가게를 향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조용한 골목을 가득 채운 경쾌한 소리로 그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주문 들어온 양보다 항상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한다는 혜성 씨.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오는데요. 구시가지로 분류되며 더 이상 예전의 활기를 찾기 어려운 동네라 바쁘게 돌아가는 그의 식당이 유난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차가 좀 다른데요. 어라? 이 차도요? 음식을 배달하는 차가 또 있었나요? 반찬 만들던 직원이 오늘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혜성 씨 익숙한 듯 배웅하는데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해. 됐어요. 차 2대 나갔어. 두 대 갔네요. 예, 2대 갔어요. 우리 차 한 대만 이제 나가면 돼요. 이제 밥하고 버섯볶음만 하면 이제 우리도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차가 많이 나가네요. 아니 항상 이렇게 나가요. 항상 이렇게 나간다고요? 예. 그럼 항상 이렇게 바쁘세요? 아니죠. 일주일에 3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밥차 말고 또 다른 일이 있는 걸까요? 밥은 자신. 음식 장사의 기본은 모름지기 밥맛. 혜성 씨가 모든 조리 과정 중에 가장 정성을 들이는 게 바로 밥짓기. 넉넉한 양의 밥을 식지 않도록 보온통에 담고 나면 그의 출동 준비는 끝.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배달하려는 마음까지 차곡차곡 보온통에 담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공주에 있는 한 박물관. 이곳에서 무슨 행사라도 있는 걸까요?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행사는커녕 썰렁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저기는 1년 내내 밥을 갖고 온 겁니다. 일요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여기 먹으시는 분. 여기 직원분들 점심 제공하는 거예요. 밥차처럼 배달하는 형태로 급식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음식 충분하죠? 예. 이 정도면 일요일날 몇 분 안 드시니까. 자체 식당이 없고 주변 식당도 마땅치 않아 고민이었는데 밥차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직원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행사처럼 수백 명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매일 꾸준하게 거래하고 있는 급식은 밥차의 고정 수입이 됩니다. 비수기 때는 한 달에 3번 나갈 때도 있고 5번 나갈 때도 있고 돈이 매출이 별로 안 떠요. 그래서 제가 밥 차린다는 사람이라든지 밥 차려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고정거래처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기본이 한 2천만 원 저는 꾸준히 갖고 갑니다. 오늘은 행사까지 겹치며 유난히 바쁜 날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차장님이세요? 예. 그래서 세팅은 저거 어떻게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예. 테이블 2개 해놨거든요. 예, 좀 뒤로 잘하셨네. 가야겠죠? 예,
차에서 바로 배식하는 것이 아닌 뷔페 형식이라 음식을 일일이 안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 힘든 일이에요. 어제는 차에서 그냥 했는데 요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딸딸을 구름알을 손수레가 등장하는 날은 행사 중에서도 몸이 유독 고생하는 날이랍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반찬들을 싣고 오가다 보니 몸은 힘들지만 달콤한 보상이 있으니 또 힘나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 얼마짜리 밥상이에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러면 통해서 170만 원. 170만 원짜리? 예. 얼마 정도 남아요? 이제 뭐 얘기해야 되는 게 인건비가 많이 안 나가면 많이 남죠.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움직이는 이유도 인건비 아끼느라고. 인건비가 사실은 차지하는 부분이 꽤 돼요. 출장이. 그래서 몇 프로 남습니까, 오늘은? 오늘은 내가 많이 일을 해서 네. 내가 뭐 거의 다 했으니까 반은 남는다고 해야죠. 주말 행사다 보니 아내도 함께 출동했는데요. 직장 생활에 밥차까지 피곤할 텐데도 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래 나오셔서. 네. 저희 일은 특성상 이렇게 일이 몰릴 때 몰리는데요. 그래도 일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요. 있을 때 해라. 예. 있을 때 해야죠. 어느새 세팅 완료.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준비한 덕분에 갑자기 몰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부담 없이 배식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시간대를 나눠 배식하는데 오늘은 인원이 많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에 따라 반찬의 개수와 종류가 달라지는 밥차. 오늘은 10가지가 넘는 메뉴가 준비되어 손님들 음식을 담는데도 고심의 흔적이 역력한데요. 보니까 지금 너무 많았어요. 맛은요? 맛은 어떨 것 같아요? 가서 먹어 봐야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드셨대? 아침 안 먹었어. 오늘은 공주 지역의 문화역사 탐방 행사. 식사는 행사의 얼굴이라 할 만큼 중요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와 직원도 분주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런데 혜성 씨의 행동이 어쩐지 이상합니다. 일은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네요. 감독관 같으세요? 감독관이요? 이때 뭔가를 발견하고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식사 후 남은 음식물 정리를 돕기 위해서였군요.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 부족한 음식을 새롭게 채우거나 미처 세팅되지 않은 의자까지 필요한 순간이면 딱 나타나 도움을 주네요. 음식 드시는 거 이제 가까이서 보면 모르고요. 넓게 보여야 하거든요. 아, 넓게 봐야 돼. 네, 그럼 넓게 보면 뭐 음식 흘리는 분도 있고 가다가 번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 치워주고 그리고 짬 버리는 것 좀 봐주고 저렇게 이제 국 같은 거 다 먹으면 국 바꿔줘야 되고 지금 뒤에 줄을 별로 안 섰잖아요. 이제 또 줄을 많이 쓰면은 애들 있으면 애들 같은 거 내가 좀 담아주면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고. 네, 잠시만요. 밥 한번 바꿔드릴게요. 손님이 찾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챙겨주는 것. 그것이 현장에서의 혜성 씨 역할이랍니다. 식사 후 신명나는 우리 가락소리에 사람들이 빠져있는 사이 뒷정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임무 완료. 밥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자기가 밥만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밥을 먹고 뒷정리, 그 먹는 분들의 표정, 먹는 분들의 불편한 점, 다 그걸 제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밥자 사장은 식사만큼은 끝가장 책임져 주셔. 끝날 때까지 밥자 사장이 쳐다보고 있어. 요걸 느끼거든요. 그날 오후 들어갑시다들. 이른 새벽 출근해 드디어 퇴근하는 혜성 씨. 해도 채 지지 않았지만 그의 하루는 누구보다 바쁘고 길었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그의 집.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캠핑카를 내가 올 가을에 샀는데 올해 하도 바빠가지고 사놓고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아 이거 뭐예요? 캠핑카 캠핑카를 하나 샀는데 주차장 한쪽에 세워둔 카라반. 최근 그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보물 1호입니다. 문 여는 것도 틀리더라고 우리가 쓰는 거하고. 불은 다 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사고 안 나가봐서 빌린 줄 알고 사람들이 보면 어디 있더라. 승용차에 매달아 이동 가능한 캠핑용 집인 카라반. 아담하지만 고급스러운 내부가 인상적인데요. 집보단 못하죠. 집이 편하지. 이거 아무리 좋은 캠핑카라도 이거 시간이 없네. 시간이 사놓은 뭐에 시간이 있어야지. 이거 왜 사셨어요? 아, 우리는 일정한 시간이 저희가 없어요. 갑자기 일이 들어온다든지 그럼 어디 예약해놓고 어디 여행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준비해놨어요.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꿈꾸며 마련했지만 쉽지 않은 일. 떠날 날을 그려보는 것이 요즘 혜성 씨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엉망이야, 집이? 난리가 났어요? 이야, 오늘 촬영하는 날 일이 한상이죠, 한상. 예, 안녕하세요. 네. 2년 전 마련한 그의 집.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꿈이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유난히 자식 욕심이 많았다는 혜성 씨. 덕분에 5남매 다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엔 웃지 못할 사연도 있다는데요. 방은 원래 방이 없는데 네. 거실에다 우리가 방을 하나 드린 거예요. 왜요? 애들 방을 하나씩 주려고. 그래도 방이 하나가 부족해요. 다 주는 것 같아도. 누가 방이 없어요? 우리 막내 아들. 우리 막내가 잘 데가 별로 없는데 여기 우리 식구가 짖으려고 산 침대에서 이제 막내가 좀 자고 있고요. 아, 거실에 침대가 있었네요. 여기는 드레스룸인데 너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우와, 여기 걸린 게 다 혜성 씨 옷인가요? 굉장히 많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옷이 흠하게 입다 보니까 옷을 금방 버려요. 이렇게 앞치마를 안 하고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서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얼룩얼룩이시잖아요. 얼룩이시다 보면 여기 얼룩이 있죠. 여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옷은 많지만 멀쩡한 옷이 거의 없답니다. 산지 얼마 안 된 건데 여기 밝은 옷을 못 입어요. 오. 앞쪽에. 그래서 옷이 그래서 많으신 거구나. 네, 옷은 많아도 사실 입을 게 별로 없어요. 얼룩진 것 때문에. 딸 라면 좀 하나 끓여봐. 아이고 배고파. 네, 진짜 라면 하나 끓여봐. 아이고. 하루 종일 음식 냄새에 취해 제대로 된 식사는 하지 못했는데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라면이랍니다.
집에서 요리란 없습니다. 아이고 바깥에서 하는데 집에서 가장 요리를 어떻게 해요? 왜 안 하세요? 그래도. 차려주는 거 먹기도 바쁜데. 국물 안 먹으려고 하는데 또 라면 국물이. 딸이 끓여준 얼큰한 라면 한 그릇이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린다는 혜성 씨.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 조금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삼겹살을 하고. 사실 밥차를 하기 전부터 평생 음식 장사를 해왔다는 혜성 씨. 손대는 장사마다 그야말로 대박. 미다스의 손으로 불릴 정도였는데요. 내가 저기 1층에서 장원급식센터하고 모터스 기사식당 됐어요. 뭘 아무리 못 벌어도 뭐 돈 1,000만 원 이상은 벌었죠. 가든 하든 뭐 아무리 못 벌어도 뭐 500에서 한 800선 계속 벌었죠. 그 정도. 하다가 레스토랑 하다가 콜라테오로 바꿔놓고 나온 것이죠. 그때 감명 받았어요. 이때만 해도 출장 월 수입이 그때 뭐 아무리 안 돼도 1,000만 원 이상은 됐죠. 아 여기도 1,000만 원 이상이에요? 1,000만 원 이상은 됐죠. 월급쟁이가 싫어 무작정 시작한 장사였지만 그가 천직으로 여길 만큼 성공이 뒤따랐습니다. 30대 전에 돈을 많이 만졌습니다. 내가 요 정도 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감이 좀 있더라고요. 놈들 같지 않게. 그 감을 이제 많이 믿어서 탈인데 기도 얇고 유행에 또 민감했었고 여러 가지. 음식 장사로 승승장구하던 그때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밥 장사하나? 어? 그래도 저 요즘에 돈 버는 맛에 살아요. 네가 진짜 돈 버는 법을 모르네. 일로 와라.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죠. 무조건 2배를 번다고요? 그래 임마 2배. 2배. 밥 장사가 아닌 회사 사장님이란 타이틀도 욕심이 났습니다. 왜? 이 겨울 동안 이거를 딱 묻어 놓기만 하면 된다니까. 봄 되면 뭐 재벌되는 건 시간 문제 아이가 시간 문제. 와 저기네. 진짜 묻어두기만 하면 무조건 2배는 벌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2배. 그래. 한번 해보지 뭐. 1억만 묻으려고 했는데 또 오냐. 아유 사장님 지금 키로에 100원씩 떨어졌는데 1원 때 묻어야지. 1억 이거 진짜 1억 금방 넘는겨. 아 근데 돈을 왜 이렇게 잘 꿔주는겨. 응? 그 돈만한 누가 안 꿔줬어도 그렇게 안 묻는데. 그래가서 한 3억을 묻었죠. 노지에다가. 과감히. 하지만 기술도 경험도 없는 그에게 성공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빚까지 져가며 묻어놓은 무들이 다 썩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장님이란 타이틀, 대박이라는 꿈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거 참 환장하겠다. 엄청 힘들었죠. 돈도 없고 다 날라가고 줘야 될 돈은 있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할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여긴 무조건 대박이라니까요, 대박. 안 떼먹어요. 다 갚아요. 제가 안 떼먹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규모만 커졌을 뿐 자신 있던 음식 장사였기에 무조건 성공이라 생각했던 혜성 씨. 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파동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식당에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빨리 접었어야 돼요. 손 탁탁 털고 그 슬그럽게 넘어갔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몇 개월 아니면 잊어먹을 거다.
몇 개월만 버텨보자 해가지고 한 2년을 넘게 끌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돈에 대해서 쪼이는 거죠. 돈을 달라, 갚아달라, 물건값 달라 이렇게 전화를 많이 쪼이고 살았죠. 결국 다시 생각나는 건 부모님이었는데 이걸로 부족한데. 엄마한테 한 번 더 갈까? 이 자식아. 여긴 어쩐 일이야?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나라고 속이 편하겠어?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우리 어머니 돈 팔았디야. 너 당시 돈을 팔았디야. 뭐? 돈을 팔았다고? 내가 그래도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나는 한 25년 동안 장사해서도 땅 팔아서 안 갔다. 우리 지역에 가보면요. 시골에서 땅 팔아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이유가 자식들 때문에 팔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래 장사해서도 우리 부모님 땅 한 떼기 안 팔아먹고 여지까지 버텼는데 내가 실패했다는 거죠. 내가 부끄러웠다 할까? 좀 부모한테 미안하다 할까? 그게 좀 많았죠.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혜성 씨. 비싼 값을 치르고서야 제대로 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나한테 맞고 또 재밌고 또 이 길을 갔다 보니까 내 능력이 이 정도 된다는 것도 느끼고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이직 바꾸고 이런 걸 생각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철없던 시절 밥 장사를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치던 때 찬바람 맞으며 일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온기가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토록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지금. 밥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도로 위를 신나게 달리는 지금이 진짜 성공한 삶 아닐까요? 며칠 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막 어떤 때는 가다 보면 아 진짜 이런 길도 가야 되나 할 정도로 뭐 비포장도로라든지 산길이라든지 이런 길도 들어가게 돼요. 사업 초반 길 위에서 밥차가 멈춘 아찔한 경험 후 자동차 정비는 필수라는 혜성 씨. 사장님 이거 앞으로 10년을 타야 돼요. 우리 못 타도 10년.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거친 소리를 내던 밥차가 오늘따라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요. 홍보 차원에서 한 바퀴 돌아보고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자랑도 좀 하고 하려고 끌고 나왔어요. 해놓고 저희 나온다고. 밥차 사업에 있어서 정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홍보. 밥차라는 업종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행사가 여기서 많이 이루어져요. 운동장, 체육관, 문예회관, 고마나루, 고마센터, 한옥마을. 그래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근처서 여기다 세워놓으면 광고 효과가 참 좋아요. 길 건너엔 체육관, 그 옆으로는 문화센터와 한옥마을까지.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덕분에 인연을 맺어 수년째 찾는 단골도 많습니다. 며칠 후 밥차가 있는 공주에서 1시간 거리. 혜성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대전의 한 식당이었는데요.
대전에 있는 식당이라고 이제 관광버스라든지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이런 손님을 받는 식당이에요. 밥차도 하시면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 밥차도 하면서 올 1월 달에 인수를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생각한 대로 좀 뛰고 있어요. 손님이 있을 때만 찾아가는 밥차처럼 예약이 있을 때만 운영되는 이곳 식당. 청국장찌개예요, 메뉴 찌개. 그래서 350명분 이제 찌개를 세팅형으로. 밥차와 다른 점은 손님의 요청에 따라 뷔페가 아닌 차림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따가 한 40분간은 진짜 도깨비 시장입니다. 도깨비 시장. 엄청나게 바쁠 거예요. 그 차 도착했어요. 그냥 밥 빠르셔요. 도깨비 시장을 방불케 한다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평택의 한 노인대학에서 한 번에 400여 명의 손님이 식사할 곳으로 혜성 씨의 가게를 선택했습니다. 약 700제곱미터의 식당은 한 번에 530명까지 동시 식사 가능한 규모. 식사는 미리 준비해 놓았지만 손님들의 다양한 요구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바빠요. 엄청 바빠요. 뒤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많은 손님을 한 번에 상대하는데 음식은 제대로 된 걸까 슬슬 걱정됩니다. 너무 맛있어서 미칠 것 같아. 어르신 입맛 제대로 저격한 청국장으로 만족스러운 식사 성공. (800명을) 나갔다 10,000원짜리다 그러면 80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또 쬐그만 행사 같은 경우는 뭐 100명이 단순하게 뭐 7,000원짜리 육개장을 먹겠다 그러면은 70만 원이 되는 거고. 하루를 벌어도 큰 돈을 확 만지고 일주일을 쉬더라도 그냥 쉬는 게 좋더라고요, 나한테. 또 어디 가세요? 저거 챙겨서? 아, 제가 조금 준비해서 부지를 조금 준비해놨어요, 땅을. 아, 땅을 해놓으셨어요? 예. 몇 평이에요? 350평짜리 하나, 220평짜리 하나, 그렇게도 두 필지를 구입을 해놨습니다. 밥차 사업으로 마련한 땅을 보러 온 건데요. 여기서 네.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네. 저 지금 시멘으로 돼 있죠? 이렇게 다 이제 경계가 여기까지 해서 내 땅입니다. 이렇게. 공주 시내에서 주로 행사가 열리는 곳은 체육관, 문화센터 등 거의 일정한데요. 바로 그 앞에 마련한 땅입니다. 한 3년, 2년차, 3년차. 예, 그렇죠. 2년차, 3년차.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죠. 여기 밥차로만? 예, 밥차로만. 지금 공주와 대전으로 떨어져서 운영 중인 밥차와 식당을 하나로 모아서 운영하고 싶은 것이 혜성 씨 목표라네요. 지금 계획은 한 5층 져서 1층은 그냥 메인 주방으로 해서 큰 주방에서 이제 밥차 행사 나갈 적에 거기서 준비하고 닦고 정리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들 거고요. 2층은 내 사무실 하나 넣을 거고 3층, 4층, 5층은 여기 관광 버스라든지 체육관 행사하는 분들 손님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럼 돈 더 많이 버셔야겠는데요? 예, 한참 더 벌어야 돼요. 마음이 급해요. 얼른 벌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쳐다보고 계시네. 차가 딱 들어오니까. 아들 차는 눈 감고도 알아볼 수 있죠.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시골집.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집. 뭐 하셔? 일어나 나가라. 저희 어머니십니다. 네?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누구세요? 예? 누구셔요? 누구셔요? 예. 여기 우리 박 사장 엄마요. 부모님은 혜성 씨가 나고 자란 고향에 여전히 살고 계신데요. 대지 약 1,300제곱미터에 건평만 220제곱미터. 부모님을 위해 혜성 씨와 누나들이 선물한 집입니다. 집이 좋은데요? 좋아요? 네. 이거 촬영이요? 네. 아이고. 들어오세요. 오늘도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좋은 재료로 정성껏 지었는데요. 부지런한 어머니의 손길이 더해 깔끔하고 아늑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거 하시는 안방. 이 안방에다가 이렇게 조금 신경 좀 써서 안방은 좀 천장도 좀 하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서 쉬고 저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서 하루 정도 잠을 자고 갈 때도 있고요. 이제 친척들 누나라든지 동생들 오면 이제 방 하나에 뭐 집을 조금 크게 짓다 보니까 방 아니고는 뭐 넣을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방을 조금 4개나 들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큰 용도는 없네요. 하나 잡숴. 먹으라. 응. 고마워. 맛 들었네. 말 들었다. 금띠는 팔아먹은 거 그거 안 팔아먹었으면 벼가 더 나올 텐데. 아, 그거 안에도 많이 나와. 그거 안에도 많이 나와. 안 서우냐? 서운하면 뭐 서우냐. 그래도 알아주는데. 엄마가 좀 건강하면 내가 뭐, 근데 건강하면 돼. 아니 건강하면 내가 우리 아들 이제 팔아먹은 돈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싫어요. 요즘은 저기 있는 돈도 많아요. 이 일이라는 것이 그냥 늘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만 그냥 막 거듭거듭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밤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늙었어요. 그래서 그래 안쓰러워요. 일이 고디고 잠을 못 자니까 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지요. 어쩔 수 없지요. 뭐 살을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거죠. 엄마 앞에선 쉰이 넘었어도 여전히 마음이 쓰이는 아들. 평생 농사일로 자식을 키운 부모님은 70이 넘은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혜성 씨를 위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아들 식당 한 개 주려고 그래요. 이거 다요? 예. 오. 많잖아요. 언니. 이것만니까지 집같이 또 있어요. 아, 진짜요? 이렇다 보니 혜성 씨 밥차 식재료의 60%는 부모님이 농사지어준 채소로 사용한다는데요. 아버지가 농사짓는 쌀과 어머니의 채소까지 늘 받기만 하는 아들의 마음은 미안하기만 합니다. 농사 좀 그만 지셔 이제. 이거 농사 그만 줘. 뭐를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나 몰라. 아, 노름은 뭐야? 아직은 엄마 일하는 거 싫어서 내가 식당을 하지 말든지. 큰일 나지. 식당 해야지. 그 애들은 그 요리식 어떻게 살아? 식당 해야 먹고 살지. 그리고 아들 그릇이 이렇게 쪼잘한 그릇이 뭐 아니야. 큰 그릇이야. 힘들으면 아들이 해달라고 해달라고 안 해줘. 내가 힘들는데 왜 해줘? 안 해줘. 안 해도 하시는 게? 어쩌면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혜성 씨의 밥차가 잘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당 장사는 그 시기를 읽는 것도 있지만은 그 무조건 서비스예요. 음식의 질 그런 거. 그게 사실은 한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을 끌고 올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이 와서
열사람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7,000원 주고 밥을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음식이 과연 7,000원짜리 상당한 음식인가? 내 입에 맞는가? 음식의 배치가 골고루 돼 있는가? 음식의 준비는 완벽한가? 이걸 자문하는 거죠. 입장을 항상 바꿔서 소비자하고 저하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요.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감히 성공의 비법이라 말합니다. 매일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준 사람으로 단순한 밥 장사가 아니라 식사를 담당하는 현장의 숨은 스텝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박혜성 이름 석자를 걸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 드디어 개시하나요? 아쉬운 마음으로 구경만 하던 카라반 드디어 출발합니다. 일 때문에 자주 오가던 한옥마을. 오늘은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았습니다. 내가 다른 건 아닌데 또 고기는 거예요. 고기는. 집에서도 고기는 굽고 또 나와서도 고기는 굽고. 고기를 워낙 잘 구워. 온 가족 다 같이 한번 옵시다. 네. 열심히 달려왔으니 오랜만에 맛보는 오늘의 즐거움이 더욱 달콤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지는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영원한 동반자여. 한때는 성공이 한순간 이루어지는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성공이란 한 칸 한 칸 쌓아가는 계단이라는 것을. 추위가 반갑다? 그럼 참 당연히 잘 되는 거고. 찬바람이 불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 끝내주는 솜씨가 있어. 뜨개질하는 남자 문호 씨. 그가 뜨개질의 제왕이 된 비결은? 문호 씨의 뜨개질로 돈 버는 비법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